안녕하세요. 신영걸 교수입니다. 17장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오류의 수정에 대한 회계 처리를 설명을 합니다. 그럼 먼저 오류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류란 재무제표를 작성을 할 때 신뢰할 만한 정보에 근거해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를 이용하지 못했거나 혹은 잘못 이용했거나 여기에서 발생한 재무제표의 어떤 누락이라든지 아니면 왜곡 표시 등을 오류라고 합니다. 주로 산술적인 계산의 오류, 회계 정책을 잘못 적용하는 오류, 사실을 무시해버려 간과 혹은 해석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조직적인 어떤 의도로 재무제표를 왜곡하는 부정 등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재 17장 12쪽에 아래에서 두 번째 문단을 보면은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은 공인회계사가 수행한 감사보고서를 매년 감리를 하면서 거기서 적발한 어떤 사례들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요. 그런데 대부분 매년 반복되는 건데요. 매출을 허위 계상하거나, 즉 가공의 매출이죠. 재고자산의 과대 계상, 매출 채권의 손실 충당금을 과소 계상하거나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공시를 해야 되는데 주석 공시를 누락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매년 반복되는 오류입니다. 뭐 그것 이외에도 잡다한 오류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회사들은 왜 이렇게 오류를 저지를까? 오류를 저지른다는 이야기는 이익을 조정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익 조정의 어떤 유인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 선행 연구에서 많은 유인들을 추렸습니다. 자, 이익 조정의 유인은 그 원인이 뭐냐면은 회사가 아무래도 재무제표의 어떤 재무 상태라든지 재무 성과를 좋게 보이면 돈을 빌려주는 쪽에서 좋은 조건으로, 즉 좋은 조건이라면은 회사가 좀 더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코스트 오브 캐피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회사가 만약에 경영진한테 스탁 옵션을 부여한 상태라면은 성과가 좋아야 스탁 옵션을 행사할 때 꽤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경영자의 보상 금액을 늘리기 위해서 순이익을 늘리려는 유인이 있겠죠. 한편 독과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규제 기관이 계속 눈여겨볼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은 큰일 나지. 따라서 오히려 정부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이익을 감소시키는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재무분석가가 다음 분기 이익 예측치를 미리 발표를 합니다. 그 이익 예측치보다 조금 높아야 주가가 높아지는데 만약에 같거나 낮으면은 주가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사의 공시 이익을 재무분석가가 예측한 이익에 맞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오류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오류의 유형을 들여다볼까요? 재무상태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에만 영향을 미치는 오류가 있는데요. 이런 오류들은 계정분류상의 오류입니다. 예를 들어 재무상태표 매출채권과 미수금을 달리한다든지 아니면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잘못 구분한다든지 손익계산서 쪽은 판매비와 관리비를 영업의 비용으로 잘못 구분한다든지 즉 당기손익에는 영향이 없는데요. 이런 오류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책에도 썼습니다마는 판관비를 영업의 비용으로 내려버리면은 영업이익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영업이익을 굉장히 많이 실무에서 주목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자 보상 배율 가지고 한계 기업 여부를 살펴보는데요. 판매비와 관리비를 밑으로 영업의 비용으로 떨구면은 영업이익이 높아지고 굉장히 부실한 한계 기업이 멀쩡한 기업으로 둔갑도 가능할 거 아닙니까? 상장 폐지도 피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계정분류상의 오류도 상당히 중요는 해요. 한편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 이것이 바로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일 텐데요. 이 오류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조정 오류, 뭐 자동상세 오류라고도 하고요. 비자동조정 오류라고도 하는데 자동조정 오류는 이런 거예요. 지금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인데 1차 년도에서 오류가 발생이 됐어요. 근데 1차 년도 말에 모르고 지나갑니다. 혹은 알아도 가만히 있는 거지. 그러면은 이 오류가 당기 순이익에 만약에 증가 오류라면 두 번째 년도에는 마이너스 이펙트를 갖기 때문에 이 오류가 자동으로 상쇄가 돼서 2년도 말이 되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두 회계 기간을 통산을 했을 때 상쇄가 되는 뭐 이런 오류가 자동 조정 오류입니다. 반면에 비자동 조정 오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1년도에 감가상각비를 과소 계상했어. 그러면 이후엔 제대로 계상을 했다고 그럴 때 첫 해년도에 과소 계상이 감가상각 누계의 과소고 따라서 해당 유용자산은
계속 판매 상각이 끝날 때까지 혹은 매각할 때까지 계속 과대계상될 거 아니에요. 즉 다음 연도가 되더라도 자동적으로 조정이 안 되는 오류가 비자동 조정 오류입니다. 교재 14쪽. 자, 자동 조정 오류를 따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오류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오류가 발견이 되지 않았더라도 그 오류가 자동 상쇄되어 2년도 말이 지나면 굳이 오류 수정을 할 필요가 없는 뭐 이런 오류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재고자산의 과대계상, 과소계상 혹은 선급비용,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미수수익의 과대, 과소 계상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두 회계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상쇄가 될까? 잠시 후에 예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장부의 마감 여부에 따라서 오류 수정 회계 처리가 상이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두 회계 기간이 있을 때 앞서 자동 조정 오류는 특정 연도에 당기 순이익을 늘리는 이 오류를 범한 거예요.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럼 다음 연도에 자동적으로 감소하는 요인이 생기는데 만약에 2년도 장부가 마감이 돼. 그렇다는 이야기는 3년도로 넘어갔다는 이야기죠. 자동으로 상쇄되기 때문에 오류 수정의 회계 처리가 필요 없죠. 근데 아직 2년도 장부가 마감되기 전이야. 그러면 오류 수정의 회계 처리를 2차년도 장부에 반영해야 되겠죠. 그래서 장부 마감 여부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3번을 보겠습니다. 기말 재고자산 평가의 오류인데 갑은 1년도 기말 재고를 천만큼 과대평가했대요. 이러한 오류는 이후에 발견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자, 재고자산 평가 오류가 1년도, 2년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보는데요. 1년도 말에 기초재고는 상관없고 기말재고가 천만큼 과대계상됐죠? 기말재고가 과대계상되면 매출원가는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용이 줄어드니까 당기순이익은 늘어날 거고요. 기말의 이익여금도 늘어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1년도에 과대계상된 기말재고가 다음 연도에 기초재고 과대계상으로 들어갑니다. 더 이상 2년도에는 오류가 없다고 가정을 할 때 여기 기말재고는 멀쩡하게 이제 뭐 과대과소 없습니다. 근데 기초재고가 과대계상되었으니 매출원가가 늘어나겠네. 당기순이익은 줄어들죠. 두 회계기간을 통산을 해보면 당기순이익 과대계상, 당기순이익 과소계상에서 결국 그 이펙트가 사라지기 때문에 2년도 말 주목할 건 요거죠. 2년도 말 이익여금 잔액은 제대로 된 금액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2년도 장부가 마감되는 순간 그게 바로 3년도가 된다는 건데요. 3년도에는 아무런 오류가 이월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계 처리는 없습니다. 2년도 말이 넘어가기 전, 즉 마감되기 전에 적발을 한다면은 적절하게 오류 수정의 회계 처리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냐고요? 이 오류가 발생되지 않았다면 되었을 걸로 전부 소급 적용하는 거예요. 잠시 후에 뒤에서 오류 수정 회계 처리를 설명합니다. 또 다른 걸 한번 볼까요? 자동 조정 오류인데 미수 수익을 계상을 안 했어. 1년도 말에 정기예금 미수이자 5만 원을 인식하지 않았고요. 2년도 초에 요 이자를 수령할 때 이자 수익을 인식을 한 거예요. 즉 발생 기준에 따른 이자 수익 인식을 하지 않고 현금 기준으로 인식을 했다라는 건데 이러한 오류가 계속 발견이 안 됐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1년도 말에 미수 수익 기말 잔액이 과소계상됐네. 미수 수익을 인식 안 했으니까 이자 수익도 과소계상될 거 아니야. 그럼 당기순이익 줄고 기말 이익여금도 줄어요. 그런데 이 미수 수익 기말 잔액이 2년도 말에 올라가는데 이걸 과소계상했다며 그럼 계속 과소계상됐겠지. 따라서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을 인식을 할 때 받은 돈만큼 다 이자 수익이라며 작년도 이자 수익인데 작년에 미수이자를 인식 안 했으니까 받는 대로 족족 이자 수익을 인식하려면 과대계상되겠네.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됩니다. 보다시피 두 회계기간을 통산하면 당기순이익 과소 과대가 네팅이 되겠죠. 따라서 2년도 말 이익여금은 제대로 됩니다. 2년도 장부가 마감되는 순간 3년도로 넘어간 거고요. 여기에는 아무런 오류의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죠. 하나 더 볼까요? 선급비용인데요. 2년도 보험료 2만 원을 1년도 말에 지급하면서 모두 X1년도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아니지. X2년도 비용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선급비용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안 잡았죠. 선급비용을 안 잡았기 때문에 단기보험료는 올라갔고요. 당기순이익은 떨어지고 이익여금도 떨어졌어요. 기말 전에. 선급비용 1년도 기말이 다음 년도 기초로 들어가는데 이 기초가 과소계상됐죠? 따라서 단기보험료는 줄어들 거고요. 단기순이익 2차년도는 과대계상이 되죠. 두 회계기간을 통산하면
당기순이익 과소, 당기순이익 과대가 네팅이 돼서 결국 2년도 말 이익여금 잔액은 제대로 되는 거죠. 따라서 2년도에 장부가 마감이 되는 순간에 자동 조정, 자동 상쇄되기 때문에 3년도에는 설령 그 오류가 적발이 되더라도 전혀 문제될 게 없겠다 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비자동 조정 오류가 있는데요. 두 회계기간이 경과되더라도 뭐 2기간, 3기간, 4기간이 경과돼도 자동적으로 상쇄되지 않는 오류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적발이 되면 전부 다 소급해서 수정을 해줘야 돼요. 대부분의 오류가 비자동 조정 오류입니다. 발견된 회계연도가 회계연도의 장부에 마감이 됐든지 안 됐는지 2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상관없이 모두 소급 수정을 하면 되겠죠. 예를 한번 볼까요? 감가상각비 과소계상 오류인데요. 갑회사는 1년도에 취득한 기계장치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1,000원만큼 덜 인식한 거래요. 이러한 오류는 이후에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 1년도부터 3년도까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기로 하는데요. 1년도에 당기 감가상각비 1,000원을 과소계상해요. 그럼 감가상각 누계액 잔액도 적어졌을 거고요. 순이익은 높아졌고 기말이익 경우는 과대계상이래. 근데 X2년부터는 제대로 당해년도 감가상각비를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럼 되나? 아니지. 계속 감가상각 누계액은 과소계상된 게 전기에 넘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말이익여금도 계속 과대계상된 상태고요. 그 다음 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오류가 발생이 되면은 반대 방향으로 조정을 하지 않는 한 계속 과소나 과대계상의 효과가 남아있는, 자동으로 조정이 안 되는 뭐 이러한 사례라고 보면 되겠죠. 교재로는 17쪽인데요. 오류 수정의 회계 처리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X1년도에 감가상각비 1,000원을 덜 인식한 거야. 이러한 오류를 예를 들어 X2년에 발견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럼 부랴부랴 감가상각 누계액을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대 계정을 감가상각비로 인식을 하면 되겠느냐라는 건데 이거는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X1년도에 감가상각비를 덜 잡았잖아. 이건 분명히 X1년도 비용인데 만약에 X2년도에 가서 감가상각비를 잡으면은 오류 발생 연도도 잘못됐지만 발견한 연도의 비용이 올라가니까 발견한 연도의 당기순이익까지 모두 왜곡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 회계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은 감가상각 누계액을 인식을 하면서 전년도에 오류가 꽤 중요해. 그러면은 이익잉여금에서 조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관연도의 오류가 당해년도에 발견이 됐더라도 당해년도의 당기순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류 수정의 회계 처리를 한번 들여다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1년도, 2년도, 여기가 1년도 거야. 여기에서 만약에 오류가 발생이 됐는데 장부 마감 전에 발견이 됐어. 그러면은 부랴부랴 수정하면 되죠. 아직 장부가 마감이 안 됐으니까 비용을 덜 인식했으면 더 인식하면 되고요. 수익을 너무 과다하게 인식했으면 취소하면 되고 이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오류가 발생이 됐는데 발견이 안 되고 다음 연도 이후에 발견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위 전기 오류죠. 단기 오류가 아니라. 왜 단기 오류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나요?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당해년도에 누락됐거나 과소됐으면은 그것만큼 더 하면 되는 거니까. 이때 전기 오류가 중요해. 그러면 오류가 발생한 과거기간 재무제표가 비교 표시되는 거야. 만약에 지금 X2년도에 X1년도가 발견이 됐어. 그럼 2년도, 1년도 비교 재무제표가 나가야 되잖아요. 이 X1년도에 그 금액이 반영되도록 소급 재작성하면 되겠죠. 만약에 오류가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 기간 이전에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서 여기가 X2년, X1년인데 X0년에 발생이 됐던 오류를 이때 발견 못하고 여기 와서 발견이 됐다고 가정을 해요. 물론 자동 조정 오류는 아닙니다. 이럴 때는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 기간, 즉 여기서는 X1년도겠네. X1년도에 자산 부채 자본의 기초금액, 이 자본이라 하면 이익잉여금 정도가 되겠죠. 손익의 효과니까 요거를 재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소급 적용에 한계가 있는 오류 수정의 회계 처리인데요. 지난 시간에 회계 정책 변경에 있어서 소급 적용할 때 실무적으로 소급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되죠. 비교 표시되는 하나 이상의 과거 기간의 비교 정보에 대해서 특정 기간에 미치는 오류의 영향을 잘 모르겠어. 그럼 어쩌겠습니까? 할 수 없이 실무적으로 소급 재작성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회계 기간까지만 그 오류의 영향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가장 이른 회계 기간이
당해년도 초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가장 이른 회계기간에 자산부채 자본의 기초금액을 재작성하는데요. 만약에 여기를 볼까요? 당기 기초 시점에도 얼마인지 모르겠어. 이러면은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부터 전진적으로 오류를 수정합니다. 그러니까 당기 기초 시점에, 당해년도 기초 시점에 금액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즉 이거를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고, 즉 전기요일 금액부터 시작해서 새 출발해야지. 지금부터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제대로 된 회계 처리를 반영하자, 이런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중요하지 않은 오류라면 어떻게 되는가? 재무제표에 중요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회계 기준에서 다 망라할 수는 없잖아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뭐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니까 뭐 그때 발견한 연도에 당기 손익에다가 뭐 영업의 손익 등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예 7번을 볼까요? 의뢰사는 X1년부터 예금에 대한 이자 수익을 현금 기준으로 인식했대요. 수취해야 이자 수익입니다. 당기에 발생한 이자 수익은 모두 차기에 수령한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의뢰사는 1, 2년도에 무용자산 상각비도 인식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의뢰사가 인식하지 않은 미수이자하고 무용자산 상각비는 각각 미수이자 2,000, 1,500, 2,200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무용자산 상각비는 1, 2년도에만 3,000과 1,000씩 인식을 안 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이 두 가지. 미수이자 같은 경우에는 자동조정 오류죠. 무용자산 상각비는 비자동조정 오류입니다. 한편 의뢰사의 오류 수정 전 3개년에 당기 순이익이 들어가 있고요. 3년도 말 오류가 반영되기 전이죠. 전부 수정 전 기말 이익여금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1, 2, 3년도 제대로 된 순이익, 그 다음에 3년도 제대로 된 기말 이익여금 잔액을 계산을 해보는데요. 수정 전 금액은 미리 줬죠. 자, 여기에 미수이자가 X1년도에 2천만큼 인식을 했어야 되는데 인식 안 했다는 거예요. 미수이자의 과소계상이죠. 그럼 미수이자가 잡히는 순간에 상대 계정은 이자 수익이니까 당기순이익은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근데 앞서도 이미 보았던 것처럼 다음 연도가 되면 반대 방향으로 조정이 돼서 얘는 자동 상쇄가 됩니다. X2년도 미수이자는 1,500입니다. 그럼 같은 방법으로 1,500만큼 높아졌는데 다음 연도가 되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역시 상쇄가 됩니다. 세 번째 연도에는 2,200이래요. 자, 2,200만큼 늘어나고 끝나는 거죠. 아직 4년도가 안 됐으니까. 따라서 3년도 기말 이익여금에는 요 2,200만큼이 반영이 되는 거죠. 한편 무형자산 상각비 1년도와 2년도에 각각 3,000과 1,000원의 상각비를 인식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인식했으면 당기순이익이 줄었겠네. 3,000 줄고 1,000 줄고. 자동조정이 아니죠. 3년도엔 없었고요. 결국은 두 개년도, 요 두 년도에 3년도 말 기말 이익여금에 미치는 이펙트는 4,000 감소죠. 그래서 요 더하기 빼기가 나오니까 수정 후에 당기순이익이 각각 계산될 수 있겠습니다. 썩 어렵지 않죠? 예, 8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오류수정 회계 처리인데요. 주식회사 한국은 신기술 개발을 위해서 연구개발비를 지출했는데 1년도에 10만원만큼 지출을 한 것을 이게 10만원의 지출이 당기비용으로 인식할 연구단기 지출이래요. 연구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발비, 즉 무형자산으로 인식을 했다는 거죠. 실무에서 흔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2년도 초부터 5년의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을 했다는 거예요. 2만씩 2년도부터 무형자산 상각비가 들어갔는데, 자, 이와 같은 오류가 포함된 1, 2년도 재무지표가 주어집니다. 무형자산 1년도 말에 10만 인식했겠죠. 그리고 2년도 중에 5분의 1만큼 상각했으니까 8만. 요게 들어간 상태에서의 뭐 이익여금 내지는 당기순이익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무형자산 상각비는 여기서 한 번 들어갔겠죠. 자, 연구개발 지출의 오류가 중요하대요. 오류의 소급 역량을 실무적으로 모두 결정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비교식으로 공시할 재무제표는 어떻게 되는가?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제 1년도부터 무형자산은 10만 원이라고 했고요. 여기는 8만 원인데 제대로 했더라면은 무형자산은 없는 거 아니에요. 전부 개발비니까. 그래서 무형자산은 전부 없는 겁니다. 여기서 10만 원이 줄어드니까 이익여금도 앞서 11만 원에서 10만 원이 주는 거죠. 여기 8만 원 날려버려야죠. 그러니까 13만 원이 5만 원으로 줄어들겠죠. 이렇게 전부 다 줄어드는 겁니다. 한편 포괄순이익계산서에 이 파란 색깔이 지금 잘못된 거, 이 수정 금액인데요. 연급이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형자산 상각비는 여기는 날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대로 된 당기순이익이 순손실 6만 5천, 2년도에 순이익 4만 이렇게 되는 건데요. 만약에
요 X2년 재무제표의 비교식으로 공표하는 1년도 재무제표는 앞서처럼 재작성하면 되고요. 아직 공표되지 않은 X2년도 재무제표에 오류 수정 분계를 하라고 하면은 X2년도 기말 무형자산을 전부 죽여버려야죠. 무형자산 상각비 2만 원도 죽여야죠.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이격은 마이너스로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단순하게 이런 연구개발비 회계 처리만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했는데요. 더 이상의 이해는 집어넣지 않았고요. 그런데 사실 오류 수정은 출제자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껏 자산, 부채, 자본 다 배웠죠. 그 다음에 수익의 인식도 배웠습니다. 뭐 리스 거래도 배웠고요. 종업원급여, 주식기준 보상 여러 가지 회계 처리를 배웠는데요. 제대로 된 회계 처리, 즉 회계 기준, 갭에 따른 회계 처리는 이미 우리가 배웠는데 시험 문제는 이게 아니라 잘못된 넌갭으로 회사는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라고 주면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때 이제 유의할 건 뭐냐면은 원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아니라 갭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말은 안 주죠. 왜냐하면은 수험생들이 알아서 다 공부를 했을 테니 회사는 이렇게 했다라고만 하죠. 그러면 이렇게 회사가 한 회계 처리가 원래 회계 기준에 비추어 보아서 잘못됐네 이거를 지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중에 다양한 분야에서 오류 수정 문제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참고로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에 관연도 오류 수정이 있어서요. 이번에 전부 반영을 했다는 거죠. 이럴 때 소급 재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회계정책 변경과 마찬가지로 재무상태표는 세 세트가 나갑니다. 단기말, 전기말, 전기초 이런 식으로 더 나아가서 무엇을 고쳤는지에 대해서 쭉 수정사항이 주석 40번 해서 뭐 단기말, 전기말, 전기초 어떤 내용들이 과대 과소되어서 수정이 됐는지를 모두 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길죠? 자, 여기까지 해서 17장 회계변경과 오류 수정의 회계 처리를 보았는데요. 오류 수정은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사례를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전부 뒤틀면 그게 오류 아닙니까? 다른 챕터를 복습을 할 때 뭐 금융자산 복습을 하든 아니면 수익인식 부분을 복습을 하든 이렇게 안 하면 오류겠구나라는 걸 항상 생각하면서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7장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